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감 스토리텔링 주인공은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 씨입니다. 잠깐 소개를 할게요. 1987년에 태어나 3살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2001년 12월 한전 아츠폴 센터 재즈 콩쿠르 고등부 대회에서 1위를 하며 이름이 알려졌지요. 중학교를 자퇴한 덕분에 고등부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매년 15회 이상의 단독 공연을 하고 방송 활동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악과 재즈, 제3세계 민속 음악을 접목한 에스닉 재즈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와 인종을 초월하여 소통할 수 있는 보라표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 재즈 밴드, 국악 연주자, 인도 라가 음악가, 티베트 명상 음악가, 남미 퍼커션 연주자와 즉흥 연주를 통해서 음악 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복 입고 친구들과 학교 생활의 재미를 누리지 못한 아쉬움과 배움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습니다. 온종일 교복을 입고 앉아 피아노를 치고 울다가 잠이 든 날도 많았다고 해요. 여전히 초중등생이 하는 학습지를 받아서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하고 최근에는 중국어 학습지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는 경희대에 가서 인문학 강의를 청강하고 이화여대에 가서 영어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16살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직장에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야 하는 아침 방송 고정 진행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무척 설레고 기쁜 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학교에 등교하는 긴장감이 생겼다고 밝게 웃으며 얘기하는 진보라 씨, 오늘 공감 의자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라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옆에서 흐뭇해하며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공감 의자에 한 분씩 초대를 하는데요. 네, 저보다 나이 어리고 이렇게 예쁜 사람을 초대하기는 처음이에요. 부럽지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 소개에서 또 빠진 게 있어요. 오늘도 방송국 오시기 전에 새벽 방송 끝내고 영어학원 다녀오셨죠? 진짜 대단하다. 아닙니다. 우리 일제 경비 아저씨께서 이렇게 보람차게 아침에 봤다고 해서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부지런히. 그러면 지금은 영어 회화학원에 다녀오신 거예요? 사실 문법 수업인데 이제 회화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머리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참 부지런해요. 제가 사실 보라 씨 어머니랑 더 이렇게 문자도 더 자주 주고받고 하는 사이인데요. 제가 컴퓨터 잘 못해가지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구몬학습도 꾸준히 수학, 영어, 중국어 맞습니다. 하고 있고 요즘 또 영어학원 가고 사실 새벽에 4시 출근이니까 한 2, 3시에 일어나잖아요. 네, 초반에는 2시에 일어났고요. 이제 3시에 이제 요령이 생겨서 3시 반이나 뭐 3시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뭐하고 이제 나와서 근데 방송 끝나면 우리 밥 먹고 집에 가서 빨리 자야지 이러는데 바로 또 영어학원에 가요. 네, 가면 저만 하품을 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그때쯤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3시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공부할 때 막 하품하면 예의가 아닌데 원래 막 하품도 하고 참 대단해.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막 영어든 중국어든 뭐 수학이든 사실 수학 공부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된다는 재밌어요. 좀 강박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너무 멋지게 항상 표현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그냥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음악을 하는 창작 활동에서는 사실 무한대인 제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인터뷰처럼 아무 우리가 콘티 없이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처럼 음악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그 갈증이 이런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수학을 했던 계속 이제 그러니까 문제집 뭐 2만 얼마 내서 매일 좀 오는 거 하는 거거든요.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답이 떨어지는 뭔가 그 형식 안에 제가 갇히는 순간이
뭔가 되게 그게 방금 제가 아침 프로 좋아하는 것처럼 이게 되게 네. 형식적인 삶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서 맨날 자유롭게 막 구멍이 없고 문이 열려 있는 데서 살고 있다면 어떤 순간은 이렇게 녹음실에 들어와서 녹음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또 그냥 제 영감인 것 같아요. 참.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보라 씨가 중학교 2학년 여름에 학교 그만두고 그때부터 네. 홈스쿨링 시작했어요. 아,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오랜만에 제가 그 막 콩쿨 얘기도 이제 소개해 주시고 할 때 들었던 생각인데 학교를 안 다닌다는 느낌이 그때만 해도 너무 막 뭔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요즘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으시지만 네. 그때는 막 학교 그만둔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건방진 말투가 아니라 음악이 너무 좋아서라고 분명히 얘기해도 학교 그만둔 게 좀 자꾸 이슈가 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래서, 네. 어머니랑도 얘기했었는데 보라 씨가 어느 날 와서 네.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은 이유가 온종일 피아노만 치고 싶어서. 근데 엄마 아빠가 바로 승낙을 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은 이제 아빠를 설득하는 데 필요했고, 이제 이제 사실 근데 한 초등학교 6학년 음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막 이제 영재 아카데미 뭐 이런 데 부모님이 막 데려가서 그러니까 1회 예술전당에서 있던 그런 데 많이 데려가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 엄마는 저를 믿어주셨고 아빠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예중을 가고 싶어 할 때도 아빠께서 네. 이제 좀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세상에 이제 갇힌 어떤 예술가이기보다 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인문학 중학교를 인문 중학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냥 일반 중학교 갔으면 일반 좋겠다. 중학교? 이런 사상이 좀 지금 음악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한테는 파격이 아니었는데 뭔가 파격적이라는 게 자극이 될까봐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저도 꼭 어떤 게 나아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닌데 뭔가 그게 되게 세상한테 사실 미안해서요. 저는 16살에 진보라가 재즈 피아노 대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때 굉장히 신선한 쾌감을 느꼈어요. 기억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피아노만 치고 싶어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다라고 인터뷰한 걸 보고 사실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연주하는 걸 봤더니 진짜 피아노 위에서 마음껏 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기가 치는 게 이게 재즈 피아노인지도 몰랐다고. 이게 재즈야?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게 이제 뉴에이즈가 그냥 재즈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김강민 선생님, 뭐 이제 그리고 뭐 6기구라면 또 그때가 많이 활동하셨던 시대인데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였던 거죠. 초등학생. 막 테이프 나오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냥 6개월부터 그런 음악 듣고 그런 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쉽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음악을 들으면 바로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안한 음악이 클래식을 공부하던 저한테 굉장히 신선했어요. 약간 만약에 막 역사책만 공부하라고 엄마가 하다가 갑자기 소설책을 읽혀준 느낌? 그래서 뭔가 그렇게 쉽게 느꼈던 느낌이 되게 좋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오스카 피터슨의 음악을 재즈로 처음 접한 거죠. 그러니까 뉴에이지가 처음에 재즈인 줄 알아서 난 재즈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가 어릴 때 항상 그 스케치북에 뭐 될 거냐 물어보면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제 그땐 재즈가 진짜 뭔지 몰랐어요. 뉴에이지가 재즈인 줄 알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오스카 피터슨이라는 그 흑인 아저씨 음악을 듣고 이제 막 이런 거죠. 음악 안에 사실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라마니노프 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음악에는 사실 제 감정이 물론 이입돼서 표현되는 게 장점으로 부각될 수는 있으나 제 생각이 뭔가 100% 이상으로 막 담겨지는 솔직히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꽃이 피고 선생님한테 졸아서 혼나고 좀 빨리 익히는 편이라서 음악 안에서 뭔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좋게 보면 그냥 잠든 거? 그게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근데 재즈는 제 맘대로 해도 되더라고요. 맞아. 저도 재즈 피아니스트 오스카 피터슨 연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신명의 극치잖아요. 약간 그 아저씨 음악을 들었을 때 진짜 느낌이 온몸에 막 식은땀이 팍 나오면서요. 맞아.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냥 모차르트 이런 음악을 했을 때랑 뭐가 다르냐면요. 음악 안에서 아저씨가 막 연주하면서 뭔가 이렇게 땀 닦는 느낌. 맞아. 그리고 지금은 제가 흑인이고 어떤 피아니스트인지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 사람의 어떤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연주하는 그런 습관, 뭐 내지는 그 사람의 뭔가 호흡, 템포, 뭐 그냥 단순히 열절한 단어의 의미 말고 그런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걸 조였다 놨다는 그 사람의 그런 호흡 소리가 굉장히 심박수처럼 들렸어요. 청진기 되는 그 의사 선생님처럼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요 딱 듣는데 이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주고 싶은 음악의 에너지?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이 정도 쳐요 하는 느낌이라기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라고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 형식 안의 자유로움? 그때 들었던 그 음악 때문에 정말 잠이 안 왔고요.
그 곡도 이제 정말 하루 종 정말 너무 많이 CD를 들어서 첫 번째 앨범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음악으로 그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일로 왔지. 사실 빌 에반스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많아요. 근데 사실 약간 백인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시대에 이제 장르에 백인들이 펼쳤던 음악은 약간 고급스럽고 약간 영롱하고 맑고 잔잔했는데 저는 사실 그 음악을 들었던 것보다 이제 흑인들이 그 약간 한도 들어있고 뭐 블루시한 어떤 그루브 감이 있는 그치만 어떤 그 자유로움의 끈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악처럼 민요에 담기는 한처럼 뭔가 그런 느낌이 비슷해서 더 완전 흡수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진보라의 연주도 굉장히 테크닉이 다양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즉흥 연주를 대부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항상 진보라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다시 보라 씨를 주목하게 됐던 게 사물놀이와 함께하는 즉흥 연주 공연하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가서 보고 정말 진보라의 즉흥 연주의 매력을 알게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눈과 귀는 관객을 쳐다봐. 네, 관객의 반응을 계속 살피면서도 연주에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보라는 관객의 숨소리도 자기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한 요소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즉흥 연주가 굉장히 긴장될 수 있는데 즉흥 연주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음악이 저를 많이 닮았으면 좋겠고, 제가 뭔가 이렇게 말하면서 숨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주이기보다 제가 물론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정말 제가 연주하는 순간에 그 모습이 정말 제 어인 것 같아서, 사실 사는 것도 마음껏 살지 않았거든요. 정말 남들이 다 아는 첫사랑에 빠지는 순간마저도 물론 그게 제가 어렸을 때 활동을 해서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가 뭔가 부담됐을 수도 있어요. 뭔가 막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나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없이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들지만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 성격이 음악 말고는 별로 정말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연주할 때 아주 솔직히 말하면 여기저기 보는 거랑 피아노만 보고 치는 거가 되게 저는 사실 후자가 더 멋있고 제 연주를 사랑하지만 3분의 볼 수 있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제가 어릴 때 맨날 연주하면 연습할 때 다 듣는 거예요. 뭐 아빠 오는 것 같아. 뭐 아빠 구두 소리. 저희가 1층에 살았는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엄마가 밥을 막 요리하시면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손가락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날 때도 있었어요. 너무 산만하다고. 근데 부모님은 일단은 기죽이시는 않았고요. 이게 제 지금 연주의 사실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으로 느껴지는 순간 사실은 제가 어떤 걸 보여줘야 된다는 느낌이 강할 것 같은데요. 사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고 준비는 이제 한 엄청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서 무대에 올라갈 때까지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순간에 제가 포만감을 느끼고 아니면 어떤 순간에 제가 배고픔을 느껴서 오늘은 연습 어느 정도 마스터할 거야 해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에 연주를 준비는 하지만 공연장에 가는 날 이제 공연 날은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요. 그 전날까지는 진짜 막 밤새고 리허설도 하고 막 뭐 정말 막 상황이 안 될 때는 뭐 일이 많았을 경우는 그래도 공연을 준비한 사람이 일 많다고 연습 안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뭐 새벽에 집 옆에 있는 피아노건 예전에 빌려서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준비할 수 있는 건 꼭 해서 당일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대 올라가지만 이런 것 같아요. 즉흥 연주라는 의미가 누군가한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즉흥 연주가 되지만요. 무대에 서는 날의 제 느낌은 준비한 게 100이라 그래서 100을 보여주는 연주 재미없다는 거죠. 맞아요. 보는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는 솔직히 300%를 하되 무대에서는 한 80%만 보여주는 게 제 목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20%를 느끼고 가서 나 그때 이랬는데 비 오는 날 그래서 뭐가 힘들었는데 그 음악 이랬어. 그 사람의 뭔가 느낌 더하기 제 음악이면 저는 그게 제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음악관일 거고 그게 제가 제일 행복하게 연주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저도 오늘 언니랑 이렇게 방송하는 것처럼요. 박상미 우리 평론가님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사실 무대에 올라가서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막 만약에 어떤 곡 소개를 하다가 울컥하면 울컥하는 모습 그대로 맞아. 그냥 그래서 사실 정말 취하고 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정말 평소에 술을 못 먹는데요. 무대 끝나고 나면 막 가슴이 엄청 뛰고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막 진정이 안 돼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이제 진짜 사인회가 막 2-3시간 있을 때도 있고 사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행복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취한 느낌 그대로 가죠. 피곤함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아무것도 맞아요. 제가 또 사과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피아노를 치던 진보라가 어느 순간부터 공연보다 방송을 통해서 얼굴을 더 많이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또 이쁘고 이러니까 연예인으로 손색이 없지요. 오해십니다. 너무 음악을 좋아했던 팬으로서는 조금 실망감도 있었거든요. 야, 피아노 하나에만 집중해도 성공할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힌 건 아닐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한테 갖는 걱정과 오해도 좀 사실은 있었어요. 방송 활동이 왕성해질수록 좀 그랬었는데요. 제가 오해가 풀린 게 그 사막의 폭풍 듣고 난 사실 다음이었어요. 이렇게 15살 때 만든 곡이고 15살에 참 대단해. 이 곡을 만들게 된 배경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음악가인데 약간 속상해서인데 정말 이런 해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오해였다는 단어도 되게 감사하고 사실 그랬던 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몇 년만 사실 나오다 말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정말 외롭게 음악을 해야지만 제가 어떤 좀 뭔가 제 모든 컨디션에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나오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음악 말고. 그러니까 사실 활동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영감이 됐고 거기서 만나는 분들이 제겐 친구고 뭔가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진행해 왔는데 저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제가 너무 사람들도 좋아하고 화려한 모습이 사실 즐겁기도 하잖아요. 그러길래 사실 그거를 계속하다간 연예인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적으로 그럼 물론 그런 걸 마케팅으로 비춰본 적은 없지만 제 입장에선 회사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 오해길래요. 근데 사실 자신이 있어요. 너무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음악 없으면 안 되고 이게 한 번도 제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자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당찬 나이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 사막의 폭풍 얘기했던 것도 이 곡을 만들게 된 배경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게 작곡의 소재가 되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사막의 폭풍도 뉴스 보다가 맞아요. 이라크 전쟁 소식 뉴스로 보다가 저 사람들한테 희망 줘야겠다. 그래서 울면서 작곡했던 거 맞죠? 네, 제가 이제 뉴스 보다가 그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인데 7시 뉴스인가 보니까 이제 한 5시부터 뭐 4시부터 피아노 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피아노 칠 때 너무 좋아서 그때 어떻게 살았냐면 밥 먹으러 가기 싫으면 피아노에서 밥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상상해보면 정말 뻥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는데 막 도시락 먹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을 피아노 앞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뚜껑 닫고 저한테 약간 그러니까 피아노에서 어디 가면 밥을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한테 사실 피아노가 너무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밥 먹을 시절에 사실 TV 틀어놓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TV 보는 거예요. 피아노 앞에서 연습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솔직히 밥 먹다 물 먹고 국 먹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먹잖아요. 저는 그냥 TV 틀었는데 전쟁이 났는데 그거 같아요. 지금도 똑같은데요. 사랑 얘기엔 별로 음악에 영감이 안 와요. 근데 전쟁 영화 같은 걸 사실 너무 좋아하고 좋아한다는 느낌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제가 대신할 수 있거나 괜찮아라고 말하는 건 좀 성격상도 그렇고 그건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감정을 표현하면서 감정에 솔직하려고 연주하다가 푹 빠져서 눈물이 나는 거는 제가 의도한 상황이 아니고 정말 그 슬픔을 이해했다고 어떤 순간에 말할 수 있는데 피아노 앞에선 뭔가 전쟁을 겪어본 세대도 아니고 그 전쟁이라는 그 상황이 뉴스에서 막 누군가가 나와서 전달할 때 그런 아픔이 더 저한테 컸거든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쟁이 팍 터져서 엄마를 잃고 울고 있고 아니면 집이 없어져서 막 길가에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고 건물은 다 무너져 있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 그런 흐트러진 모습들이 너무 슬펐어요. 근데 음악을 하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 세상에 뭘 줄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음악이었기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음악이고 그때 아마 다음날 제가 바로 연주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연주했던 것 같아요. 만들자마자. 그리고 이제 방송이라는 게 너무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공연할 때 항상 티가 안 나서 화려했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15살 때 이제 연주했던 그 이라크 전쟁 그 사막의 폭풍이
이제 매년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템포의 전쟁을 표현하고 그 전쟁이 났던 걸 전달을 받았으니까 사실 굉장히 막 무섭잖아요. 전쟁이라는 그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면 18, 19 이때는 뭔가 전쟁 이후에 어떤 그런 미국의 상황, 뭐 이라크의 상황 그런 걸 또 담다 보니까 템포도 많이 바뀌고 이제 오케스트라랑 이제 그 곡을 가지고 협연도 하게 되고 외국 가서 연주할 때만 이제 한국에서 어떤 평론가 분께서 사막의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지어주셔서 제가 아마 그 곡 제목이 사막의 폭풍이 됐는데 이제 미국에서 연주할 때는 이게 작전명이다 보니까 어떤 이슈에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얻은 게 두 가지인데 음악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고 싶은 게 있고 논리적이고 싶어서 어떤 세상에 흘러가는 걸 알아가면서 시사적인 걸 반영할 수 있는 사실 똑똑한 음악가도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음악 안에 담겨져 있는 건 평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제 즉흥 연주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이 제 제목 있잖아요. 곡 제목.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연주할 때 좀 재질을 받길래 많은 걸 얻은 그래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래서 진보라가 방송을 많이 하건 또 TV 드라마에도 나왔었고 저런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게 외도가 아니라 네. 모든 거에서 음악의 소재를 찾는 사람이니까 음악의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이구나 이런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후에 보니까 네. 미얀마 난민촌에 가서 전쟁고아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걸 제가 방송에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합주하고 거기서 아리랑 연주한 게 특히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우리 이 곡을 듣고 이 곡을 또 작곡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지요? 이게 이제 제가 아리랑 연주했던 건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다큐멘터리 형식의 네.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갈 때 음악가가 가면 뭔가 아이들한테 음악을 전해주고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이런 체험에 네. 이제 음악가가 가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안을 받고 출동을 했을 땐 현장에 피아노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네. 도착했는데 막상. 그리고 이제 일단은 미얀마라는 그 곳의 장소의 현실이 그 전쟁을 겪은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음악을 표현한 건 2부인가 뭐 3부쯤에 나갔고 이 앞에 1, 2회는 그냥 거기에 사실 소통하는 장면만 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1, 2회 때 사실 그분들이 그 겪었던 그런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곡까지 이제 뭐 어떻게 소통이 네. 돼서 음악가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다면 3회부터는 제가 아이들하고 음악이랑 소통하는 방법을 보여주자 해서 제가 아마 그냥 즉석에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됐던 게 통역하는 분이랑 좀 중간에 좀 잘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통역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3, 4 4개 국어를 소통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방언 같이 태국어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어떻게 소통해야 되지 할 때 이제 그 통역사분이 안 계셔서 정말 생각한 게 1, 2, 3, 4 숫자로 해가지고 아리랑을 네. 노래 애들이 노래도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리고 노래를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다 그냥 1, 2, 3, 4가 떡히 써루이 아직도 그것만 생각나요. 1, 2, 3, 4 이것처럼 떡히 써루이만 생각나는데 지금은 그 숫자를 쫙 아라비안 숫자로 적어서요. 만약에 도레면은 1로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뭐 도레미파솔 뭐 아리 뭐 이렇게 해서 네. 저만의 악보로 아이들하고 거기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랑 어쨌든 아리랑을 만들었고요. 아이들은 처음 리코더를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서 방송에 나갔지만 그 이면에 있는 제가 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미얀마 갔다 와서 정말 많은 걸 느꼈고 아이들이 평소에 너무 좋아해서 거기가 태국이랑 미얀마 국경에 있는 난민촌 맞습니다. 고아원이었어요. 지금 가고 싶어도 다시 네.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하고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는데요. 정말? 보고 싶어요. 미스 유만 하면서 깔깔깔대고 서로 끊어요. 왜냐면 영어도 아이들이 잘 못하고 저도 뭐 그렇게 잘하진 못하고. 근데 이때 연습했던 음악이 있는 거예요. 제 핸드폰 속에.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우리
여기 나와서 아무 데서나 공개된 적이 없고요. 처음이죠. 맞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고. 야, 오늘 리허설 우리 했던 그때 그 느낌 그대로가 제목을 나갈 한번 겁니다. 지워봐야겠다.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방송 전에 언니께서 이번에 책도 내시고 너무 좋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곡의 느낌은 오늘 여기서 처음 들어보시고 언니께서 지어주시면 그 곡의 제목은 그걸로. 야, 그래요.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네.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쵸, 보라 씨랑 소통하는 거였는데 사실 많이 걔들은 울었어요. 악기 예. 연주보다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들과 안아주고 함께 잠을 자주고 하는 보라 언니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아, 근데 참 네. 저는 감동적이었던 게 고아원의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보라 씨가 했던 한마디 기억이 나요. 웃지 않아도 돼. 울어도 상관없어. 근데 너무 부끄러운 아이들한테 게. 네. 우리 이 곡 듣고 나서 계속 얘기 예. 들어볼게요.
정말 아름답다. 임 PD님. 아, 너무 좋아요. 저 지금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와, 이 막 아름다워요. 우리 PD님 목소리 나오시는군요. 여기가 정말 전쟁 난민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정말 천사들의 합창 같죠.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다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이 미얀마 농부아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고 이 마을 전통 민요예요. 우리의 뭐 아리랑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아이들은 그 민요를 불렀고 보라 씨의 연주는 다 즉흥 연주였어. 아이들하고 호흡 자체가 즉흥이고요. 처음에 이제 환영할 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온 거 환영합니다. 그러고 누가 아리랑 연주하듯이 네.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뭔가 이 동네 노래라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농부아라는 그 노래의 느낌이 뭐 뱃노래 같은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밭일하면서 이 음악 부르고 이럴 수 있는 느낌이길래 뭘로 하나가 되면 좋을까 하다가 이 노래로 가겠습니다 해서 아이들이 한번 처음에 딱 불렀을 때 요대로 갈게요 하고 그냥 제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 마음에 참 슬픔이 많을 텐데 이 목소리가 너무나 순수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 동네 정말 느낌 그대로라서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 나가고 사실 굉장히 막 검색어에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도 많이 받고 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속상했던 거. 뭐가 속상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잠깐 뭔가. 저 보라씨 어머니께 들었는데 여기 다녀온 다음에 여기 애들 입양하고 싶다고 20대 중반 아가씨가 그 정도로 아이들이랑 이별이 힘들었나 봐요. 네, 지금도 사실 너무 보고 싶고. 연락은 계속 하나요? 네, 계속 아이들이랑 연락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도 막 목이 메이는 게 아이들이랑 이제 음악을 하나 된 게 제가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제 감정인 건 너무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 이걸로도 제가 앞으로 음악할 때 지칠 일이 없을 것 같은 만큼의 정말 너무 아름다운 진짜 자연의 느낌이거든요. 저한테 산 보는 느낌. 아무 때나 제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느낌인 걸로 제 평생의 에너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갔다 와서 뭔가 저한테만 오는 이런 상황이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아이들을 화기하게 만나고 오고 가서 소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근데 같이 방송을 해야 방송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같이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한마디라도 맞서? 뭐 이런 느낌이라도 전달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렇게밖에 친해질 수가 없었어요. 제 작전의 1단계는 그랬는데 이러고 나서 헤어지려니까요. 일주일 저희가 갔다 온 것 같거든요. 이게 아이들도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막 편지 주고 하는데요. 너무 막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 굉장히 음악하면서 평생 제 음악이 저랑 많이 닮을 것 같아서 포기한 게 많았다고 제 입장에서 많이 말해도 네. 사람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살아가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늘 그래왔거든요. 지금 14년 정도 12년인가 14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착하게 음악하는 게 꿈이에요랑 나라 지키는 게 꿈이라고 항상 그랬어요. 나라 지키는 거 평화. 네, 사실 그거랑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아이들을 만났을 때 느낌은 뭐 괜찮아 울지 마. 그거는 사실 그 상황에 정말 했던 말인데 네. 그게 이슈화해서 너무 그냥 할 말이 없고 그런 말이 왜 나왔냐면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는 했지만 사실 저는 뭔가 제가 좀 의리도 있고 막 그런 걸 뭔가 지키는 거에 나라를 지키는 게 정말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켜주고 싶고 내가 음악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정말 누굴 지켜줄 수 있을 만큼의 제 음악의 힘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딱 만나서 꿈이 뭐야? 이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뭐 군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엔 저도 너무 해맑게 나도 군인이 꿈인데 이랬는데 이유가 다르지. 이유가 아이들이 느낌은 이제 부모님이 다 전쟁으로 인해서 막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럴 때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사실 철없거나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의 나라를 지키는 음악가도 멋있었는데 이런 건 모든 게 다 뒤에서 딱 맞은 느낌이 들면서 이거는 이 아픔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아픔이고 아이들이 심지어 그 순간에 울 때 울지 마. 이거 싫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아이들한테 정말 이 순간만이라도
제가 투명하게 뭔가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가진 음악가로 살아와서 누린 게 조금 있다면 그 순간은 정말 그냥 좋은 언니로 그냥 끌어안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보라 씨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을 같이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이 노래 제목 PD님 우리 같이 한번 정해볼까요? 우리 이제 노래하고 싶어요. 이런 목소리를 저는 느꼈어요. 이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노래할 수 있도록 보라 씨가 도와준 그 마음, 진심이 진짜 느껴지는 곡이다. 그리고 중간에 그 미얀마 언어겠죠.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보라 씨 목소리가 라이브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좋다. 그래서 정말 귀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실 음반이 없어도 너무 좋았던 거는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이 어떤 딱딱한 부스에 들어와서 뭔가 내 음악은 이래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게 저한테는 자만이고 뭔가 그 순간 너무 딱딱함이 싫었어요. 사실 제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제 음악의 목적이 아닌 것 같고 그럴 땐 사실 저한테는 사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등 하는 건 왜고 제가 최고의 음악가로 불려야 되는 이유도 전 사실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언어가 음악이라면 음악으로? 사실 어떤 목적을 주려고 제가 이곳에 가서 아이들이랑 목적을 뽑아내려고 이 노래를 한 건 아니지만 맞아. 정말 느끼셨듯이 사실 그러니까 또 다시 제 얘기는 돌아가지만 제가 연주를 했을 때 그리고 아니면 연주를 하고 와서 속상하다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다시 가지 못하는 장소고 가고 싶어도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요. 일단 현실이 슬픈 건 그리고 다시 아이들이 만약에 피아노랑 음악을 부르고 싶어도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없다고 했어요. 맞아. 그러면 사실 제가 더 훌륭해져야 되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아이들을 만나고 싶으면 전용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그리고 네. 대통령이 그냥 진보라면 알 정도로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제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그때 다 허락을 받고 갔는데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아무리 위험하고 정말 열악하고 이런 환경이라도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가서 하고 그거죠. 싶은 거죠. 네, 그런 말씀을 진짜 하고 보라 씨 내가 오래 지켜볼게요. 이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제가 두 번째로 이게 진보라의 진짜 모든 마음이 느껴지는 곡이다라고 생각했던 곡 중에 하나가 예스맘 그래요 아빠 이 곡이었어요. 방송국에서 보면 아빠는 매니저로 엄마는 또 가장 친한 친구이자 코디네이터로 맞습니다. 가족이 24시간을 함께 오는 생활을 지금 20대 후반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독립했어요. 근데 그 독립하게 된 계기를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 이수경 씨께서 2년 전에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기적처럼 깨어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만든 곡이 예스맘 그래요 아빠인데요. 이 곡 듣고 우리 계속 얘기 나눠볼 건데요. 예스맘 그래요 아빠는 진보라에게 어떤 곡일까요? 저 사실 그러니까 음악이 사실 너무 슬픈 것도 별로고 음악이 너무 행복한 것도 별로고 사실 음악이라는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들의 색깔이 이제 담겨졌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곡을 만들 때 일상에서 많이 영감을 받다 보니까 그 색깔이 너무 뚜렷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의 느낌이 담겨졌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게 사실 슬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공연할 때는요. 이 곡은 멘트 없이 딱 얘기하고 이제 연주를 듣고 나면 이런 사연이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냥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좀 웃긴데요. 이런 거예요. 예스맘 그래요. 이번 곡은 예스맘 그래요 아파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부모님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나에게 부모라는 어떤 단어의 의미가 누구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들어보시면 제가 끝나고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하고 이 곡을 듣거든요. 그래서 슬프게 듣지 마시고 물론 엄마가 정말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을 만큼 위독하셨어요. 굉장히 오래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수술도 막 11시간이나 하시고 하셔서 사실 제가 만들 땐 엄마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회복하셔서 제 옆에 계시지 않으셨으면 솔직히 이 곡은 끝까지 완성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울컥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음악에 대한 느낌이 슬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부모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그 느낌? 행복한 추억도 좋고 그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라 씨가 눈물 잠시 닦는 동안 저희 이 곡 듣고 올게요. 예스맘 그래요 아빠.
보라 씨 아직 울고 있는데요. 다시 얘기해야겠어요. 저한테 사실 부모님은 너무 감사하고 이제 사실 상상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뭔가 연주할 때도 우느라고 건반을 막 잘못 누르고 그랬다고 예,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바깥에 어떤 주는 느낌이 제가 가진 전부를 100% 표현하는 걸 원하면 슬픈 노래니까 여러분들 슬퍼하세요. 많이 우세요. 또 이러겠는데 제가 원하는 음악은 그런 음악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음악이라는 게 행복할 땐 누군가한테 슬픔으로 다가가도 저는 그 음악의 장점이고 그러니까 뭔가 제 속에서는 이렇게 꽉 차 있어도 누군가에게 느껴질 때 여백이 있는 게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순간에 제 음악이 떠오르는 순간이 기억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진짜 연주하면서 울 때도 있고 아니면 천장만 보고 칠 때도 있고요. 멍하게 칠 때도 있고 아니면 객석의 엄마나 저희 부모님 같은 뭔가 부모님이 와서 들으실 때는 그 부모님만 쳐다보고 연주할 때도 있고 항상 다르게 연주되는 제 곡의 느낌은 오늘 제가 또 울어버렸지만 갑자기 엄마 생각이 울컥해가지고요. 이 곡 어떻게 만들었나 얘기 듣던 날 보라씨 어머니랑 보라씨랑 같이 차를 마셨어요. 그땐 안 울었죠. 그때 제가 이 곡 어떻게 만들었나 물었을 때 보라씨가 이렇게 말했어. 연주할 때도 우느라 건반을 잘못 누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수도 곡의 일부죠. 종양이 시신경을 눌러서 엄마 눈에 이상이 왔어요. 엄마가 사진 찍기 싫어하는 이유가 눈 때문인지 몰랐어요. 눈 때문에 엄마가 사진 찍는 걸 피한다는 걸 알고 마음이 아팠어요. 언니, 우리 엄마 정말 예쁘죠? 천사 같지 않아요? 보라가 이랬어. 근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엄마가 여자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 저는 그 단어도 사실 입에 담지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세상이 되게 이상하다고 느낀 게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엄마가 힘들었던 순간 뒤에 그게 2년 전이었나요? 맞아. 벌써 제가 2년 전. 요즘 이런 게 숫자에 좀 약한데 2년 전에 이게 몰아오니까 엄마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갔다가 알게 돼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엄마의 아픔이 이 부분인지도 몰랐을 뿐더러 그러니까 사실 눈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는 알았을 수도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 여자로서 엄마가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그럴 그만큼도 엄마 미안해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 근데 나는 이때 없어요, 보라 씨가 참 예뻤어요. 사실 엄마가 뇌종양 수술하고 눈에 이상이 오고 그럼 사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 눈이 이상해 이걸 딸이 더 신경 쓸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우리 엄마 너무 예쁘고 엄마 자랑스럽고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 아래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뭔가 그 느낌이 저한테 엄마예요. 네, 어머니. 둘이 정말 닮았어. 엄마랑 진짜 닮은 모녀예요. 그래서 참 제가 뭔가 세상 이상하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이런 줄도 모르고 사실 시각장애인 친구들에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전 그게 엄마 편찮으시기 2년 전에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그게 연관돼서 사람들은 알아서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 전 진짜 몰랐어요. 장애인 관련된 활동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혹시나 그랬을까봐 그것도 너무 세상이 믿기도 했고요. 왜냐면 매니저가 부모님인데 그런 일을 했을 때 엄마의 느낌? 사실 엄마는 알았대요. 저희 중학교 때쯤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함은 제가 뭐 엄마 미안해도 아니고 뭐 엄마 뭐 사랑해도 아니고 엄마 예뻐도 여기는 이걸 매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아무튼 되돌아봤을 때 세상이 가끔은 잔인하기도 하고 나쁜 건 만약에 엄마의 그런 느낌을 보고 저한테 그런 홍보활동을 권했다면 저는 사실 그게 어쩌면 엄마한테 상처가 됐을까 봐 아니면 저에게 상처가 근데 미안해가 안 나왔지만 너무 미안한 건 저는 그 부분을 몰랐다는 거 동생도 너무 속상하고 해서 사실 세상에 뭐 밉지 않고요. 또 다시 얘기하면 아름다운 음악가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고 제가 음악에서 추구하는 게 정말 평화고 이런 행복함이지만 행복의 가지는 제가 정하지 않아요. 꼭 웃고 있는 게 행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슬픔도 행복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겐. 그렇다면 마음껏 우는 슬픔이. 그렇다면 이상해요 세상은.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도
함부로 그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음악하고 싶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즉흥 연주 통해서 사람들하고 아주 신명나게 우리가 기쁘게 놀 때도 그런 기쁨으로 소통하고 또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위안을 주는 그런 진보라표 음악도 계속 만들고 그러리라고 믿어요. 요즘은 진보라 씨가 또 어떤 작곡 활동 하고 있나 궁금한데요. 네. 네. 요즘에는 이제 ETV 아침에 만나서 그런지 제가 정말 새벽 6시에 자던 사람인데 3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6시부터 8시까지 맨정신으로 방송을 하고 있을 때 감성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존의 음악은 좀 그냥 진짜 하늘을 그렸다면 요즘에 사실 또 작업한 곡이 있어서 사실 우리 이 프로그램에 와서만 들려드리겠다고 지금 좀 설명을 하는 건데요. 아침을 살아보는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를 가는 것 같은 기분을 준 우리 TV 아침에서 그리고 또 우리 언니를 만났잖아요. 뭔가 이런 감사한 마음도 많이 담아보려고 한 것 같고요. 자꾸 젊을 때라고 말했던 그 제 지난 시간들 굉장히 바쁘고 외롭고 너무 사실 다시 겪어보라 그러면 좀 다른 길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뭐가 싫어서라기보다 너무 외로웠던 그 외로움이라는 건 저만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함께하고 있는 이런 느낌은 지금 방송하는 이 느낌과도 닮았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 요즘 제 머릿속에 있는 느낌이 좀 연주하고 뿌듯했어요. 방송에서 10초 사용된 음악을 위해서 제가 만든 곡이거든요. 우리 언니 프로에 왔기 때문에 선물하고 싶고 전반적으로 음반을 못 내가지고 음질이 안 좋은 점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만 열심히 음악할게요. 오늘 청취자들만 들을 수 있는 곡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맞아요. 항상 진보라가 말하는 나의 음악, 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와 인종을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는 보라표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쵸? 네. 정말 머리수가 감사합니다. 이런 보라표 음악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초대 손님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 씨와 오늘 함께 했습니다. 항상 보라 씨가 말하는 나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와 인종을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는 보라표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이 말 저희가 오래오래 기억할게요. 그래서 보라표 음악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장 최근에 보라 씨가 만든 곡이 있어요. 이 곡도 제목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를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언니에게도 보내고 싶고 오늘 이렇게 언니의 프로그램을 사랑해주시는 분들하고만 나누고 싶어서 또 실황인 음악 버전이라 음질은 좀 좋지 않으나 제가 음반을 내면 제일 먼저 와서 대신 방송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상희 평론가님과 함께. 이 곡 들으면서 저희 오늘 문 닫을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곡 들으면서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라 씨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 만들어서 우리 함께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힘받고 갑니다. 사랑합니다, 언니. 여기까지였습니다.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문 닫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